반갑습니다, 여러분. 박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2학기 미술 첫 단원, 그림으로 말해요 단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를 펼쳐볼까요? 교과서는 42쪽에서 43쪽입니다. 펴보세요.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사진과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아래 그림을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 시각 기호일까요? 첫 번째 보세요. 스탑 이라고 적혀 있는 네, 맞습니다. 멈춤 표지판이네요. 멈추라는 표시를 하는 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나요? 네,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많이 봤을 것이고 동영상을 시청할 때 많이 봤습니다. 유튜브를 나타내는 마크입니다. 세 번째는요. 네, 공공장소, 공항, 학교 등과 같은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화장실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양한 시각 기호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 같나요? 네, 오늘은 시각 기호의 의미를 알고 그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2에서 43쪽이고요. 이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활동을 할 겁니다. 첫째, 시각 기호의 의미를 알아볼 거고, 둘째, 이 시각 기호로 우리가 대화가 되는지 소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셋째, 시각 기호를 분류해보고 그 특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럼 교과서로 이동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먼저 교과서의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어디인가요? 네, 공항인 것 같죠? 여러분은 이 장소가 왜 공항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선생님은요,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캐리어를 끌고 가는 걸 보면서 아, 여기 뭔가 여행 가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수화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니까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여기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확실하게 약국 이름이 공항 약국이네요. 여기는 공항인가 봐요. 네. 그럼 여기는 우리가 공항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둥을 볼 수가 있고요. 가운데 휠체어들이 구비가 되어 있네요. 에스컬레이터도 있고요. 공항 바깥을 보면 버스도 서 있고 택시도 서 있네요. 2층은 뭔가 음식을 먹는 식당들이 모여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살펴봤으니 오른쪽 맨 위에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왼쪽 그림의 빈 곳에 어울리는 시각기호를 붙임딱지로 붙여보고 그 까닭을 설명해 보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빈 곳이 어디 있죠? 아, 여기 군데군데 빈 표지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빈 곳에 어울리는 시각기호를 붙여보라고 합니다. 붙임딱지 85쪽입니다. 이렇게 생겼네요. 총 7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이 시각기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앉아서 바퀴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뭐죠? 네, 몸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인데 좀 크기가 작고 기저귀를 차고 있네요. 아기의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요. 사람이 허리를 숙이고 있고 무언가 입으로 마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물을 마시는 음수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많이 봤죠?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건물의 출입구나 비상구에서 볼 수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이 달려나가는 모습, 그리고 사람의 뒤로는 문이 보입니다.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택시가 그려져 있고 밑에 택시라고 글도 쓰여져 있네요. 택시를 타는 택시 승강장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죠.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 모양이 보이나요? 이 모양을 어디서 많이 보았죠? 병원이나 약국에서 보았어요. 그럼 이거는 병원일까요? 약국일까요? 지금 이 십자가가 보이는 그 뒤를 보세요. 그릇이 하나 있죠? 이것은 약사발이에요. 약을 만드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표시를 보면 약국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붙임딱지를 활용해서 알맞은 곳에다가 한번 우리가 붙여보도록 합시다. 자, 빨간색 동그라미가 보이나요? 네, 무엇이죠? 음수대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음수대를 표시하는 붙임딱지를 이렇게 붙여봅시다. 두 번째는 그림이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닥에 화살표가 보이나요? 들어오고 나가는, 드나드는 곳입니다. 무엇이죠? 네, 출입구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옆을 보세요. 택시가 서 있네요. 택시를 탈 수 있는 승강장을 의미하는 택시 승강장 시각기호를 붙여보세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보이는데 화장실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 기호를 이렇게 붙여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약국 옆에 약국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붙임딱지들을 붙인 거 말고 지금 공안 곳곳에 보이는 시각기호들의 의미를 한번 빈칸에 써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선생님이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시작! 시간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동영상을 멈춰놓고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정답을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 포크와 나이프가 있는 것은 식당을 의미합니다. 이 기호는 무엇인 것 같나요? 맞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요. 쓰레기통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한번 보세요. 어떤 공간에 달러 표시가 있네요. 이거 돈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을 교환하는, 바꾸어주는 환전소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많이 보는 이 표시는 뭐죠? 와이파이라고 하죠. 와이파이를 우리말로는 근거리 무선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으로 가면 와이파이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젖병 표시가 있네요. 젖병 표시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는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사람이 비스듬하게 마치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네요. 바닥은 꾸불꾸불한 걸 보니까 뭔가 물을 표시한 것 같습니다. 바닥이 미끄러우니 미끄러움을 주의하세요 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I라는 알파벳이 있네요. 이건 뭘까요? 이것은 어디 장소에 갔을 때 그것을 안내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I라는 건 information이라고 해서 정보를 주는 곳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볼게요. 비행기인 것 같은데 비행기가 지금 머리가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아래쪽을 향한다는 것은 바로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 봤을 겁니다. P는 파크, 파킹, 주차의 영어 알파벳이고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다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책에 주인공이 숨어 있거든요. 이 책에 숨어 있는 주인공을 시각기호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각기호를 읽어보고 나라는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이 교과서에 동그라미표를 해보세요. 첫 번째, 이거 뭐예요? 버스죠. 버스에서 내려서 안으로 들어오면 사람인데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고 지팡이를 짚고 있네요. 어르신인 것 같아요. 어르신이 계시고 버스에서 내린 후 안으로 들어오면 어르신이 계시고 그 앞에 뭐죠? 상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고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물건. 이거 뭐죠? 엘리베이터죠. 네. 그 앞에 엘리베이터를 지나면 아까 배웠네요. 음수대 앞에서 손을 흔드는 내가 보일 거야 라고 되어 있네요. 찾아보자. 자, 먼저 버스. 여기 있네요. 버스. 버스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네요. 표지판이 보이죠? 버스에서 내려서 안으로 들어오래요. 네, 들어오자. 들어왔으니까 어르신들 여기 계시네. 어르신들이 계시고 그 앞에 엘리베이터 어딨죠? 맞아요. 여기 있네요. 엘리베이터를 지나면 뭐가 있대요? 음수대가 있고 그 앞에서 여기인가요? 손을 흔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 손을 흔드는 내가 보일 거야. 이 친구가 이 책의 주인공 나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한테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기호로 소통을 해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재미있죠? 글로 찾는 것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시각기호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시각적 특징에 따라서 세 번째로 먼저 시각기호를 분류해서 시각기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각기호는 어떻게 나타내는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보세요. 화장실, 휠체어, 장애인, 그리고 쓰레기통, 여긴 뭐지? 마주보고 대화하는 휴식 공간인가? 회의실인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계단인 것 같아요. 그죠? 휴대폰은 안 된다. 금연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아는 거 있어요? 페이스북 있네요. 유튜브 있고 라인 있고요. 전화 기능을 하는 거네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휴대폰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죠? 세 번째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디서 많이 봤나요? 이 시각기호들은? 맞아요. 거리에서 많이 봤어요. 이 이름을 알고 있나요? 여기 적혀 있죠. 교통 표지판. 네, 이렇게 많은 시각기호들을 시각적 특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까요?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분홍색 사각형 안에는 엄청 간단하게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그릴 때에도 머리는 전부 동그랗게 그렸어요. 두 번째 파란색 사각형 안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무엇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나타내는 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SNS 또는 기업을 나타내는 것 같네요. 세 번째는요. 뭔가 지킬 것을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이와 같이 분홍색 상자 안에 들어있는 이와 같은 시각기호를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픽토그램이란
누구나 쉽고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림 문자예요.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화장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면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것과 같이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림 문자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게요. 두 번째는 마크라고 합니다. 어떤 대상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부호나 문자입니다. 우리가 모둠을 정했을 때 모둠을 대표하는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모둠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마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판을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픽토그램, 마크, 표지판으로 시각기호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기호 3개에는 공통적이고 또 다른 특징들이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기본적으로 시각기호는요. 사람은 머리, 몸통, 팔다리만 어떻게 그렸어요? 자세히 그렸나요? 아니죠. 간략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선의 굵기가 거의 어땠어요? 아주 섬세하게 가늘고 굵은 선들이 많았나요? 선의 굵기를 거의 비슷하게 해서 통일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세 번째, 흰 바탕이나 노란 바탕에 검은색, 파란색과 같은 아주 쨍한 색을 사용해서 눈에 확 띄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시각기호는 사람을 대충 간략하게 그렸을까? 왜 시각기호는 자세히 그리지 않고 선의 굵기를 비슷하게 했을까요? 왜 시각기호는 눈에 확 띄게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생각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시각기호는 어떤 사람들한테 주로 필요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할까요? 맞아요. 외국에 간 사람들 또는 외국에서 와서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외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라고 말을 못해서 화장실을 못 찾게 된다면 매우 곤란할 거예요. 그러나 어딜 가든 화장실 표시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표시를 해놓으면 우리는 화장실을 손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시각기호를 간략하게 그리는 이유는 이렇게 줄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볼까요? 시각기호를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한 것이겠죠.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다면 정보가 잘 드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각기호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는 시각기호가 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가 있겠죠. 시각기호는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에게 빠르고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1단원 그림으로 말해요에서 오늘은 시각기호의 의미를 알고 특징을 찾아보았습니다. 시각기호는 그 특징에 따라서 픽토그램, 마크, 표지판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픽토그램은 누구나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그림 문자입니다.
만약에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는 표지판이 있으면 그건 뭐예요,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픽토그램은 표지판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합쳐진 표시를 볼 수도 있겠죠. 마크는 어떤 대상이나 의미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쓰는 부호나 문자를 의미합니다. 표지판은 어떤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판들을 표지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시각 기호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간략하게 그렸으며 두 번째로 선의 굵기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색상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게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부를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직접 시각기호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다음 미술 시간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